안녕하세요. 오늘은 욕창, 그러니까 압박 궤양이라고도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예방과 관리법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욕창이 도대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볼 거고요. 또 누가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막고 관리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욕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욕창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압력 때문에 생기는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 몸에서 뼈가 튀어나온 부위 있잖아요. 엉덩이나 발뒤꿈치 같은 곳이요. 그런 곳이 오랫동안 계속 눌려 있으면 피가 통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 부위의 피부 조직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욕창이 생기는 핵심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욕창이 발견했을 때부터 어떻게 점점 더 심각해지는지 그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각 단계별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초기에 딱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겠죠. 이게 1단계 상태입니다. 아직 피부가 벗겨지거나 하진 않았죠. 그냥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붉은 부위를 손가락으로 한 3초 정도 꾹 눌렀다가 떼보세요. 그래도 하얗게 변하지 않고 계속 빨간 상태 그대로라면, 아, 이게 바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첫 번째 신호구나 하고 알아채셔야 합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표면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보시는 것처럼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피부가 살짝 벗겨져서 얕은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통증도 느껴지기 시작하죠. 3단계가 되면요. 손상이 피부층을 완전히 뚫고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부 아래에 있는 저 노란 지방 조직이 보일 수도 있고요. 상처 자체가 움푹 파인 것처럼 보이죠? 이때부터는 상황이 꽤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심각한 4단계입니다. 손상이 정말 깊고 광범위해져서 근육이나 힘줄, 심지어는 뼈까지 들여다 보일 수 있는 상태예요. 2단계까지 오면 감염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즉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겉보기에는 피부가 벗겨지거나 하진 않았는데 마치 시퍼렇게 멍이 든 것처럼 피부색이 검붉거나 보라색으로 변했다면 이건 심부 조직 손상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부 표면이 아니라 그 속 깊은 곳에서부터 조직이 죽어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니까요. 이것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런 욕창에 더 취약할까요? 욕창이 더 잘 생기는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스스로 몸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분들이겠죠. 그리고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요. 피부 자체가 약해지고 탄력을 잃어서 아주 작은 압력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어요. 또 당뇨병, 합병증이나 신경 손상 같은 이유로 아프다는 걸 잘 못 느끼게 되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고요. 마지막으로 땀이나 실금 때문에 피부가 계속 축축한 상태로 있으면 피부가 짓무르고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욕창을 막고 또 이미 생긴 욕창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딱 3가지 핵심 기둥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피부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특히 뼈가 튀어나온 부위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피부 상태를 살피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피부가 빨개진 부위를 발견했을 때 혈액순환 잘 되라고 막 문지르거나 마사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약해진 조직을 더 손상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냥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만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체위 변경, 즉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욕창 예방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매트리스를 써도 한 자세로 계속 누워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에 한 번씩은 꼭 자세를 바꿔주셔야 하고요. 베개나 쿠션 같은 걸 잘 활용해서 무릎이나 발목처럼 뼈끼리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소독입니다. 일단 상처가 생겼다면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상처를 만지기 전과 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건 기본이고요. 보통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부드럽게 씻어낸 다음에 상처 상태에 맞는 드레싱 재료로 붙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 상처엔 이게 좋더라 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에게 올바른 소독 방법을 교육받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빨갛기만 한 1단계 욕창이라도 새로운 욕창이 처음 발견됐다면 며칠 지켜볼까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즉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이건 정말 응급 신호입니다. 상처가 좋아지긴커녕 점점 더 나빠진다거나 상처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고 주변이 뜨끈뜨끈하게 붓고 아프다거나 혹은 몸 전체에 열이 나고 추후 떨리는 증상이 있다면 이건 상처에 감염이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이럴 땐 지체 없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욕창 치료나 관리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을 때 꼭 멀리 있는 큰 대학병원에만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상태가 심각하면 가야 됐지만 초기 단계라면 주변에 있는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혹은 동네 보건소나 가까운 의원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턱이 낮은 곳에서부터 상담을 시작해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욕창 관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오늘 들으신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나 혹은 나 자신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 잊지 마세요.